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부동산을 찾아주신 등박영 여러분, 제18대 대통령 선거, 지금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씨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강력하게 여러분께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는 지난 1월 4일 전국의 10,000명이 넘는 시민들과 함께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소송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인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만이 할 수 있는 당선무효 소송이 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를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거무효 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하고, 이 선거 소송판은 18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하며,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9일 여러분 마음속 총체적 부정선거법에 주여 전 대통령 이명박, 제18대 대통령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새누리당 선거대책총괄본부장 김무성, 전 선관위원장 김능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이종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문상구,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환, 댓글리어 김하영, 이 9명을 검찰에 헌법 제87조 내란죄, 헌법 제91조 국헌문란죄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현행법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고발을 해놓았는데 비교적 진보 언론을 자처하고 있는 한겨레 신문과 오마이뉴스가 오보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 확인하면 되는데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사설과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정보도를 요구했습니다.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미디어관에서 진실을 알리고 정의사회로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민 여러분, 얼마나 무지막지한 인간들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119개의 투표구가 있었습니다. 개표는 투표구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119개의 투표구 중에 118개가 조작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관위원장의 공표가 있기 전에는 언론사에 제공하지 못하고 보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지역선관위에서 개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가공된 조작된 데이터로 언론사에 제공했습니다. 국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망연자실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를 비롯한 정체적 부정선거 대우의 주역들은 여러분이 12월 19일 투표한 그날 하루 전에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이미 모든 자료를 조작해놨습니다. 어떻게 하루 전에 만들어놓은 조작된 자료가 여러분이 투표 결과와 일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내란죄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저희들이 대법원에 선거문에 소송 제기해 놨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대법원에서 기각을 했겠지만 광주의 충장로, 대구의 대구백화점, 부산의 서면, 대전의 동광광장, 전국에서 여러분들이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하루빨리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속행해서 박근혜를 당장 끌어내리고 재선거를 통해 여러분의 정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 뉴욕의 맨하탄 스퀘어, 보스턴의 하버드 스퀘어, 필라델피아 휴스턴, 노스캐롤라이나, 일본의 동경 오사카, 홍콩 대만, 프랑스의 파리, 독일의 베를린 등 전 세계 각지에 산지에 계시는 제동포들이 조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매주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 대답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민주주의 어떻게 지켜왔습니까? 1960년 김지열 열사, 1980년 윤상원 열사, 1987년 이한열 열사의 목숨 값과 빚값으로 지켜온 민주주의입니다. 저들에게 다시 뺏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서서 분노하고 참여해서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바꿔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5년 동안 거짓말을 잘하면 성공을 하고 사기를 갖추면 대통령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다시 진일과 역사이고 정체적 부정선거를 자행한 박근혜에게 지배당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마음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사태를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민주당은 여러분 마음속 대통령 노무현, 정동영, 손학규, 서울시장 박원순, 문재인 후보 등 23번의 선거운동에 참여해서 10,000번이 넘는 대중연설을 하면서 시민 여러분께 지지와 호소를 드렸습니다. 지난 순천의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서구의 오병일 의원, 유세단장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일, 열의 일곱을 양보하더라도 양보는 나라가 돼서 이명박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를 교체하라고 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은 동편이라고 하는 진보당이 힘겨워하고 있는데 살펴주지를 않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광주에서 형과 동생이 우애를 잘 가져서 새누리당을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정권을 만들려고 카메라 여러분이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찍어. 안 나와. 진보당도 전국에 10%가 넘는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 정치를 하는 것은 각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정당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당 정치를 부정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진보당 사수대회에 함께해 주십시오. 박근혜 부정선거 당선범위, 저희들이 전국에 계시는 시민들께 협조 요청을 드렸습니다. 각 지역의 선관위에 가셔서 대표구별 투표 상황표를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요구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국 252개 선관 13,542개의 투표구별 개표 상황표,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 결정서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시지만 한영수 대표 중앙선관위에서 30년
또 한 번의 대표는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의 전신 안전기획부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정치과장을 했던 김필원 대표입니다. 이렇게 강직한 공직자들이 나서서 기념선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모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개표 상황표는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신 보스턴의 치과의사 이복 선생님을 비롯한 재정부들이 저희들의 자료를 번역해서 유엔에 청원했습니다. 유엔 역사상 단 두 나라만 청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는 재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대한민국의 청원을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우리의 주권을 누리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이명박 정월과 박근혜 사태 대회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나쁜 태도는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고귀한 직책은 시민이라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이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으로서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헌법 전문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한가는 무제한 국민 저항권을 활동하십시오. 저 폐악의 무리들, 불법의 무리들 척결해야만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롭고 민주공화국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민주주의 거리에서 부활시켰고 지켜왔습니다. 다시 거리로 나가서 이명박을 처벌하라, 박근혜 사퇴하라고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전국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대구, 대전을 경유했습니다. 그저께는 내년이면 봉화경명 120주년이랍니다. 봉화경명의 진원지 정문에서 요청이 와서 다녀, 군산 수성동에서 전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대단 미사에 초대받아서 다녀왔습니다. 신부님들이 나섰습니다. 정의로운 신부님들이 박근혜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시민 여러분, 강정의 문제, 쌍용자동차의 문제, 민족의 문제, 진위의 문제, 독재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명박을 구속하고 박근혜를 사퇴시키는 것이 그 첫 번째 걸음이어야 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99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미략의 석화, 엘빈 토플러, 피터 드러커드와 같은 미략의 석학들과 우리 민족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세 가지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민주주의, 정의경제, 요즘 말로 하면 경제민주화입니다. 또 하나는 남북의 평화였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김대중 대통령이 내렸는데, 민주주의 역시 정의평화, 민주주의 역시 남북의 평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민주주의 시대로 함께 갑시다. 여러분, 2300년 전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사기와 거짓말, 위장과 위선의 대명사 이명박에게 지배당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또다시 진일과 역사이고 기회지 정체적 기정선거 세력의 주범 박근혜에게까지 지배당해야 한단 말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만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는 실수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청산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코미디로 반복된다고. 박정희의 위신독재가 비극이었다면 박근혜의 역사는 코미디, 이명박의 역사가 비극이었다면 박근혜의 역사는 코미디. 당장이라도 단년 시간이라도 그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분노와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맺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